예, 아두이노 응용 수업 마지막 부분인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3, 4교시 수업에는 아두이노 자동차를 만들 건데요. 일단 동작 영상을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준비물을 체크하고 자동차 조립을 한 다음에 아두이노 소스 코딩 및 설명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수업하기 전에 지난번 모터 제어 부분에서 제가 소스가 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만든 제 소스가 처음에 그 전진할 때 속도를 0에서 전진 속도를 0에서 250까지 증가, 그리고 속도를 유지한 다음에 다시 최대 속도에서 0까지 점차 감소하는 거를 소스 짰잖아요. 그리고 후진할 때도 아마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스는 여기서 수정을 좀 해놨는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마 I 값이 요 A단에 있던 것 같아요. A단에 있으면 정방향이기 때문에 모터가 전진하는 거고, 이게 B에 있어야 모터 역방향으로 되고 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면서 이 전진할 때는 A가 I고 B가 0이었는데 후진할 때는 이처럼 A가 0이고 B를 I 값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뭐 전진, 후진 이게 구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고, 이제 바로 다음 부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실습할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IR 리모컨이 아닌 핸드폰의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앱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아두이노 연결된 블루투스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괜찮은 앱이 있으니까 이 앱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 IC 컨트롤 앱입니다. 그래서 전진을 누르면은 모터 전진하고, 후진 누르면 후진하고, 좌회전, 우회전. 가까이 모터가 틀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동차 조립에서 핸드폰으로 조정해서 움직이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스도 만들고 하드웨어를 다 다 조립하기 전에 좀 고민할 게 있어요. 프로그램 바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다 짜고 나서 프로그램을 짜야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시나리오 정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프로그램 짜면은 더 막막하고 오히려 버그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고민할 사항이 있습니다. IR 리모컨을 조종기로 사용할 때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일 때 속도를 천천히 변화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원을 넣자마자 일정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전원을 끄면 바로 정지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동차를 전진, 후진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실제 자동차가 전진, 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도 하잖아요. 이 좌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IR
리모컨을 조종기 사용할 때 문제점이 좀 제가 고민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IR 리모컨은 일정 이상 거리 이상 좀 떨어지면 정밀하게 제어가 어렵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IR 리모컨 센서 제어 부분에서 LED를 켜고 끄는 제어를 할 때는 LED 켜고 끄는 게 조금 늦게 돼도 별 지장은 없었지만, 만약에 급격하게 움직이는 자동차를 리모컨으로 제어할 때는 좀 늦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즉각 반응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조종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물과 부딪혀서 어떤 손상을 끼치게 되겠죠. 현실 세계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TV나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제어할 때 한 번의 신호가 먹히지 않아도 약간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핸들을 돌리는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몇 초 뒤에 반응한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IR 센서의 방향성보다 좀 우수한 블루투스 칩을 적용해서 블루투스 통신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IR 리모컨은 몰라도 스마트폰은 항상 우리가 소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더 편하겠죠. 스마트폰에서 사전에 미리 약속한 특수 문자를 발송해서 아두이노에서 해당 문자가 수신되면은 그에 맞게 모터를 제어하도록 아두인 소스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특수 문자 보내는 거 기능에 대해서 별도로 앱 개발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두이노의 블루투스 칩과 연결해서 자동차를 제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스마트폰 앱 개발에 관심이 있고 또한 뭐 개인적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나만의 앱을 제작해서 내가 만든 하드웨어를 제어하면 훨씬 더 보람이 있겠죠. 그래서 IR 리모컨이 아닌 블루투스 적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것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를 움직일 때 속도를 천천히 변화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바로 일정 속도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모터 제어하는 거 했을 때 두 가지 배웠어요. 처음부터 모터 속도를 지정해서 전원을 가하면 지정된 속도로 바로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바로 멈추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성에 맞춰가지고 모터가 서서히 속도를 증가하거나 천천히 검속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첫 번째 방법이 소스가 좀 더 간단하니까 해당 신호를 받으면은 일정한 속도로 모터가 움직이도록 소스를 작성하는 것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전진, 후진 위에 좌회전, 우회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모터가 정방향,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좌회전으로 할 때는 그 양쪽에 가까이 모터가 어떻게 회전하면 될까요? 모터가 정방향일 경우 앞으로 전진한다는 조건에서요. 이것도 생각하면 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좌회전을 좀 고민해보면 첫 번째로 왼쪽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보다 오른쪽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면 자동차는 좌회전을 합니다. 왼쪽 모터보다 오른쪽 모터 차이가 훨씬 클수록 회전 속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 방식이 현실 세계의 자동차가 방향 전환한 느낌으로 우리가 만들 아두이노 자동차가 방향 전환을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좌회전하는 순간 왼쪽 모터는 역방향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모터는 정방향으로 각각 회전하게 되면 더 빨리 좌회전하겠죠. 우리가 좀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면 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 그 실습용 소형 자동차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좀 더 빨리 좌회전, 우회전 되는 걸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우회전은 좌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모터가 움직이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중에 조립해서 자동차를 이제 조종하게 되면 분명히 전진을 버튼 눌러서 자동차가 앞으로 가도록 조종했는데 자동차가 뭐 왼쪽 방향이나 뭐 오른쪽 방향에 쏠리면서 똑바로 못 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상에 왼쪽, 오른쪽 바퀴 속도를 소프트웨어 상으로 같은 값을 기재했는데 그 왼쪽으로 쏠리면 왼쪽 바퀴가 오른쪽보다 회전수가 좀 적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그 모터마다 편차, 오차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모양으로 만들어서 자동차 조정하면 전진해도 똑바로 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이유는 각각의 왼쪽, 오른쪽 모터를 아까 나사로 조립할 때 각각의 모터 조립 상태에 따라서 좀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 모터 자체 모든 모터에는 각각의 조금씩 오차는 있어요. 우리가 그 실습할 모터는 정밀성이 매우 중요한 산업용에 사용하는 모터는 아니고 완구 및 교육 실습용이기 때문에 각 모터마다 편차가 좀 꽤 있어요. 그렇다고 하드웨어적으로 편차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그걸 인정하고 해서 뭐 똑바로 가지 않는다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비두면 안 되고 하드웨어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일부분은 소프트웨어상으로 보정 가능합니다. 완전히는 안 돼도. 예를 들어 자동차가 똑바로 전진해야 되는데 차가 왼쪽으로 쏠리면 프로그램 코딩에서 왼쪽 모터 속도를 더 높여야 되니까 속도 값에 아마 오른쪽보다 10을 한번 더해봐서 한번 수정할 수도 있고 뭐 10을 올려서 너무 이번에 10을 올리니까 오히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10이 아니라 한 뭐 5나 3? 그 정도 값으로 그 정도 값만 좀 올려서 다시 테스트하면서 튜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프로그래밍 소스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로봇을 완전히 조립이 끝난 상태에서 소스를 만들고 업로드 해도 이 문제 이외에 또 몇 가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좀 각자 좀 고민이 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이 정도로 해서 뭐 시나리오나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은 마치고 이제 실습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